안녕하세요. 내면 탐험의 모리스입니다. 오늘은 MVC의 두 번째 요소인 느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정신분석학자 롤로 메이는 성숙한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마치 교향곡의 여러 음처럼 강하고 정열적인 것부터 섬세하고 예민한 느낌까지 모두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기상나팔 정도로밖에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비폭력대화 책 개정판 3장 느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기 79에서 91페이지를 다룹니다. 마셜 로젠버그는 자라나면서 20년 동안 자신에게 느낌을 물어본 사람을 단 한 명도 기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비폭력 대화를 배우기 전까지 저에게 느낌을 물어봤던 사람의 기억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느낌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지위나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 규정된 올바른 사고방식과 같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르도록 훈련받으며 살고 있죠. 예를 들어 남자는 겁내지 않고 용기 있어야 한다거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약한 사람이란 표현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느낌을 소외시키면서 느낌이 올라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금기시하는 직업을 가진 변호사, 기술자, 경찰관, 경영자, 군인들에게는 특히 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낌을 표현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지 마셜의 사례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불만을 품은 한 여성이 남편과 마셜의 워크숍에 왔다. 달리 듣지 마세요. 저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나는 남편이 무엇을 느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벽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에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말 그대로 벽처럼 꿈쩍도 않고 앉아 있었다. 이 모습에 화가 난 그 여성은 마셜을 돌아보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보세요. 매일 이렇답니다. 남편은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정말 벽이랑 사는 것 같아요. 마셜은 말했다. 남편과 정서적으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것 같군요. 아내는 마셜의 말에 동의했다. 그리고 마셜은 벽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와 같은 말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설명했다. 느낌을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분석하여 꼬리표를 붙이는 표현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느낌과 욕구에 상대방이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거나 내 말을 우리의 느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말이 씨가 되어 말한 대로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 같다는 표현을 들은 상대방은 비난으로 받아들여 기분이 상해서 더 반응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셜은 느낌을 감추었다가 표현했을 때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졌던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도심의 빈민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MVC를 가르치던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첫날 마셜이 교실에 들어서자 생기에 넘쳐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던 학생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안녕하세요. 마셜은 학생들에게 인사했다. 그러나 침묵이 흘렀고 마셜은 마음이 매우 불편했지만 그것을 표현하기도 두려웠다. 마셜은 사무적인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늘 수업에서는 여러분의 집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화 방법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마셜은 MVC에 대한 소개를 계속 이어나갔지만 누구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한 여자아이는 손톱솜질을 한다거나 창가에 앉은 학생들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셜은 점점 더 거북해졌으며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용기를 가진 한 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다. 흑인들이랑 같이 있는 게 싫으신 거죠? 마셜은 거북한 느낌을 숨기려 애쓴 것이 마셜을 그렇게 보게 만들었다는 점을 바로 깨닫고 인정했다. 거북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흑인이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나를 받아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마셜이 솔직한 느낌을 표현하자 학생들에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들은 마셜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고 그들 자신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며 MVC의 호기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렇듯 느낌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소통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낌을 표현하기 어려워하거나 어떤 것이 느낌인지 잘 모르고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낀다라는 말을 쓰면서도 실제로 느낌을 표현하지 않을 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 에서 느낀다는 표현을 생각한다로 바꾸면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일반적으로 느낀다라는 말을 다음과 같은 말과 함께 쓰면 느낌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뭐 한다고, 뭐뭐와 같이, 마치 뭐뭐처럼. 당신이 좀 더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느껴. 나는 실패한 사람 같이 느껴져. 마치 벽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져. 두 번째로는 대명사. 내가, 너는, 그 남자는, 그 여자는, 그들은, 그것은. 나는 내가 항상 대기 상태인 것처럼 느껴. 나는 그것이 쓸모없다고 느껴. 세 번째로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나 이름. 나는 윤희가 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 상사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져. 우리가 느낌을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몇 가지 특징을 보면 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우리의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낌은 느낀다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짜증의 느낌을 짜증스러운 느낌이다 라고 표현하기보다 짜증난다가 더 자연스럽죠. 우리가 흔히 느낌이라고 착각하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동료들로부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동료가 나를 그렇게 평가리라는 생각, 추측입니다. 실제 느낌은 슬프다거나 실망스럽다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오해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추측하는 말입니다. 실제 느낌은 걱정스럽다거나 괴롭다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 말 역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 추측입니다. 실제 느낌은 슬프다거나 화난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느낌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기존의 우리의 느낌을 구분하는 표현으로 긍정과 부정을 종종 사용하는 것과 달리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와 충족되지 않았을 때로 구분하여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느낌은 우리의 욕구를 알려주는 소중한 존재인데 긍정과 부정의 꼬리표를 다 알았을 때 특정 느낌을 소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느낌 단어 표현들은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들을 느낌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느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느낌으로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좀 더 공감하며 들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비판으로 들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느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것은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생각을 느낌으로 바꿔보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